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열등감이 많은 일주, 그 일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등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제 설정해서 그것을 비교한 결과치,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자신이 매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생기는 어떤 감정,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본인을 이제 비교하는 것, 이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와 목표치에 대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이것과 자기 자신을 이제 비교했을 때, 거기에 현실의 자기 자신이 매우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인정했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타자, 그러니까 타자와의 존재,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 생기는 어떤 그 타자와의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매우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타자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외부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인생의 목표 또는 이상적인 나의 어떤 거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나와 현실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열등감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자신이 현실에 처해 있는 어떤 그 목표치 또는 비교 대상보다는 하등한,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을 인식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감정, 그것이 열등감이다. 이렇게 뭐 열등감을 거창하게 정의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열등감은 타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자신의 어떤 하등한 어떤 감정, 하등한 감정을 인식할 때 생기는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열등감은 이제 인피리얼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제 오스트리아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정신의학자, 그러니까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건 상식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는 그 사주에서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일주가 열등감이 많은 일주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갑오, 을사, 병호, 정사, 경자, 신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되죠. 6개 정도 되는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열등감이 많거나 또는 열등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딱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일지상관들이죠. 전부 일지상관이 강렬하게 있는 그러한 일주가 일단 열등감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병호라든가 정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중 또는 사중, 오나 사 속에 있는 무기토, 이 무기토가 상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병호나 정사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장간에 있는 오중 기토라든가 사중 무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뭐 이런 갑오나 을사 또는 경자나 신의 일주에 비하면 열등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일주가 매우 신강한
일주기 때문에 오중기토라든가 여기 사중에 있는 무토는 상관의 작용을 하긴 하지만 또 물론 상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기에는 이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러니까 열등감적인 현상이 오히려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 구조로서 봤을 때 병호나 정사일주가 사주 전체 구조에서 신약한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면은 열등감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열등감, 사주에서 열등감이 많은 일주가 어떤 거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일지의 상관성이 강할 때, 일지의 상관성이 강한 일주, 이거를 이제 열등감이 강한 일주다, 이렇게 열등감이 많다, 뭐 이런 일주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일지 상관성이 강한 일주가 왜 일지의 상관성이 강한 일주, 그러니까 일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성이 강한 일주가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간이 있었을 때 이 일간을 설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상관이죠. 그런데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양이 다른 존재,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설계하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이 상관은 일간과 음양이 달라서 일간과 매우 유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여기에 있다면 일간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간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음양이 다른 상태니까 일간의 그 일간과 매우 유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서 일간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간을 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일간의 사정, 그러니까 일간이 뭐 신강하다든가 신약하다든가 일간의 어떤 사정,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우 그 강력한 설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상관은 일간을 보통 우리가 과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의 어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든 약하든 이런 것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서 일간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간을 과도하게 설계하는, 과설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간은 뭡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대부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기만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상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간을 설계하는데 일간과 음양이 다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간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일간을 과설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간의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의 상관성이 강한 일주도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결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작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현실에 처한 현실의 나를 굉장히 응시한다는 거죠. 현실의 나를 매우 주시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주변의 다른 존재, 비슷한 나와의 존재,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와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강한 일주, 그러니까 일지의 상관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폭발할 수가 있다. 열등감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주에서 상관이 있고 식신이 있는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사정에 따라서 설기를 할 수도 있고 설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간의 형편을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설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상관성이 강한 일주들은 결과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열등감이 많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강한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투심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우월감이라든가 교만하다든가 또 뒷담화, 뭐 또는 관종,
이런 끼를 보이는 것이 이제 상관성이 강한 일주가 드러내는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들이 있었을 때 이 일주들이 다 열등감이 많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산이죠. 물론 이러한 일주 자체로는 이제 그런 열등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열등감이 생길 수 있지만 사주 전체의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신의 일주다. 그런데 신의 일주의 인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열등감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중후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도덕성이나 군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군자의 풍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주들이 격국이 무너져 있었을 때 사주 전체의 구조가 격국에 그러니까 파격으로 흐르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열등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주일지라도 사주가 격국이 이루어진다면은 열등감보다는 어떤 군자의 풍모를 보이는 아주 훌륭한 어떤 격국에서 이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주만으로 열등감이 많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주 언제나 사주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이 상관성이 강한 일주들은 이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가보나 을사나 신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딱하면 사주 구조가 좀 나쁘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열등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런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열등감이 많은 일주들이 성격적으로 우리가 내성적인 성격이 열등감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이라든가 자부심이 매우 강한 성격 이런 성격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숨기고 겉으로 이걸 재포장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열등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일주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 의외로 외향적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게 보인다는 거죠. 이 갑오, 을사, 신해 이런 거. 근데 경자는 왜 아니냐면은 경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상관인데 흑백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수한 어떤 상관의 현상을 보이고 그러면 신해는 왜 그러냐 했을 때 또 이유가 있죠. 신금이 음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사 같은 경우에도 을목이 음간들이기 때문에 상관의 설기를 매우 꺼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등감이 많은 그 일주들은 이런 일주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그런 경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상관의 그 어떤 결과 중심적인 그 어떤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등감이 나쁜 거냐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이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 경우는 이제 몰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 열등감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적당한 열등감, 그것은 굉장히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은 보편적 감정이고 또 어떤 인간 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열등감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열등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된다든가 또는 뭐 강박증에 시달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은 적절하게 제어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이렇게 상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일주들은 항상 특히 열등감이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그
자존감을 제고해야 돼요. 그 외에는 이 상관성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어른이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 상관성을 제어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보다도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의 결과만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열등감을 좀 줄이려면은 이 결과 중심,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습관을 익히게 되면은 열등감이 많은 일주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잘 제어되고 열등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절한 열등감은 발전의 원동력도 될 수 있고,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감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열등감을 제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구조의 사주들 중에서도 이제 을사와 신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열등감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간들이죠. 을과 신은 음간이기 때문에 이 사화나 해수에 설기를 감당하기에 설기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 예를 들어 신의 일주다고 했을 때 신의 일주가 열등감이 많다고 하지만은 신의 일주가 만약에 사주 격국이 여기에서 뭐 인성이라든가 인성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사주 전체 구조가 인성에서 이제 상관 폐인이 된다든가 이런 구조가 되면 매우 중후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의 일주에 많이 포진해가 있죠. 그런 성향을 격국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해나 을사 일주가 특히 갑오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이런 일주들은 만약에 사주 격국 전체 격국이 파격으로 흐르고 있다, 파격의 구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열등감이 많은 일주에 속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일주 하나만으로 열등감이 많다 적다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주 전체의 구조를 분석해서 격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봤을 때 열등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일주만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요 정도 일주들이 60갑자 중 요 정도 일주가 열등감이 많은 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주들이 열등감이 많으냐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상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많게 된다 뭐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열등감이 많은 일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